새로운 국오부를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대선 특집으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부터는 곧 있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는 6월 1일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대선을 치른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니까요. 네. 한 2달 반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로써 72일 남은 거죠. 네네. 지난 대선에서 이제 0.7%포인트 차, 말 그대로 깻잎 한 장 차이의 승리였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회 사정을 보면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보유하며 거대 야당으로 있고요. 또 정의당과 친야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110석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정권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 이후에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한 이후에 뼈아픈 일격을 당했는데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도 6월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합니다. 여야 모두 내후년에 있을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6월 지방선거,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경기도의 승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의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기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에서의 우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경기도에서도 승리한다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서 패했지만 경기도에서는 5% 차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여세를 몰아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다시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야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에 누가 출마하느냐 설왕설래가 많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차출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개혁보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 출마설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승리하려면 경기 지역에 넓게 분포한 2030 세대, 또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제통이면서 개혁보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하마평이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천, 타천, 여러 도전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동두천 연천을 지역구로 한 재선 의원이고요.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있습니다. 또 시흥갑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함진규 전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송기자와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성남 분당갑 김은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유승민 카드에 맞서기 위해서 깜짝 카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며 민주당 진영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냈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기도에서 안양, 의왕, 과천, 성남 등에서 30년을 살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경기도지사 선거 말고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출마할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삼선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전 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처럼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경기도지사로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고요. 중진 국회의원들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인 시흥을 조정식 의원, 또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남양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아직 지방선거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후보군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인수위 준비와 함께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바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패배 후유증을 딛고 비대위 체제에 안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24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데요.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 이낙연계 박광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우선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네. 사실은 이제 대선을 이긴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대승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대선이 끝나고 석 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도 싹쓸이에 가까운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 이 같은 일반적인 전망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을 보니까 네. 뭐 아직 가타부타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대선 0.7% 차 승부였고요. 워낙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결집된 현 정치 지형상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50%를 밑도는 긍정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죠. 네,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51.7%에서 3.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 41.2%보다 4.4%포인트 오른 45.6%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어제죠. 20일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국 유권자 1,05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0%가 집권 여당 견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견제를 택했고요. 39.2%가 새 정부 지지를 택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견제론이 앞섰습니다. 예. 그 조사는 보니까 경기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힘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시나 봐요. 네네. 예. 인천 경기에서는 견제론이 42.2%, 지지론이 37.8%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강세가 지속됐는데요. 지지론이 44.9%로 견제론 35.5%보다 많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 네네. 전국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 의견이 높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견제론과 지지론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모양새라, 뭐 이를테면 이제 충청 지역도 보니까 44대 36 정도로 견제론이 앞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국의 표를 모아서 결과를 내는 대선이 아니고 지역별로 표를 모아가지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대선만큼이나 어쩌면 치열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우선은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네. 치열한 접전 구도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내각 인선에서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또 여론을 환기한다면 기존의 전망대로 대승할 수도 있다. 네. 여전히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식하고 이제 정부 시작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지방선거가 예, 있는 3주 정도 있고 그런 나서 상황이에요. 선거 치러집니다. 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동시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집도 참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싶은데, 6일 지방선거 특집 경기도의 선택,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도민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
경기도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시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